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강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력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전하 Q1과 Q2가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Q1을 플러스라 그러고 Q2를 마이너스라 그러면 둘 사이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그렇죠.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힘을 F라고 하면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똑같게 되죠. 공식을 얘기해 볼까요? F는 만유인력골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바로 Q1, Q2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만유인력 상수 대신에 쿨롱 상수 K 값이 들어갑니다. 이 K는 만유인력 상수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전기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전기장은 2로 쓰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주변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놔두면 그 전하는 힘을 받거든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기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낸 것을 전기력선이라고 그러죠. 자, 전기력선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이렇게 전기력선이 그려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는 나오고 마이너스에선 들어가게 전기력선 그려지는데요. 이 전기력선의 전기장 세기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나요? 전기장의 세기는 바로 플러스 1쿨롱당 힘, 전기력을 전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중간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봐라. 그럼 여기다 뭘 놔두면 되나요? 그렇죠. 바로 플러스 1쿨롱을 여기다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Q1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1쿨롱을 밀게 되겠죠. 그 힘과 Q2는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플러스 1쿨롱을 당기게 됩니다. 두 힘을 합쳐준 값이 바로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자, 힘은 힘인데 1쿨롱당 힘이니까 바로 힘을 Q쿨롱으로 나눠주면 되죠. 단위를 볼까요? 뉴턴 퍼 쿨롱, 전하량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쿨롱당 몇 뉴턴이냐, 이것이 바로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자기장에 대해서 볼까요? 자, 전기장 말고 이제 자기장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자기장은 바로 자석 주변에 생기죠. 그래서 자석 주변에 자기장을 그려보면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자석 안도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렇게 자기장의 색인데요. 여러분, 자기선속과 자기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선속은 뭐냐면 자기선속은 바로 자기력선의 총 개수를 얘기합니다. 총 개수. 네. 자기장의 세기는 바로 1제곱미터당 개수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요. 자속, 자기선속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속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되죠. 자속의 단위는 웨버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자기장을 보시면 자기장은 1제곱미터당 개수죠. 만약에 요만큼을 1제곱미터라 그러면 자, 5개가 다 통과하죠? 여기는 똑같은 면적에 한 3개 정도 통과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바로 자속은 B지역이 더 컸지만 자기장은 A지역이 더 컸어요. 자속 밀도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B로 표시하고요.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공식으로 정리해 보면 자속 밀도, 자기장 세기는 자속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총 자속은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공식은 여러분 이따가 쓸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석 주변에만 자기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류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직선 전류에서는 오른손 법칙, 오른손 엄지가 전류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 이렇게 생기고요. 그때 자기장의 세기는 바로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자, 원형 전류일 때는 자, 이번에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전류를 감아지면 엄지가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니까요. 뚫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자,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바로 역시 거리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고 비례 상수가 좀 다르네요. 자, 이번에는 감은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의 경우에는 네 손가락으로 오른손입니다. 전류를 감아지면요, 엄지 방향이 바로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이 됩니다. 자석으로 얘기하면 N극과 S극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자석 자기장과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내부의 자기장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 N은 스몰 n은 1m당 감은 횟수, 얼마나 촘촘히 감았느냐를 얘기하고요. 이 솔레노이드의 반지름과는 상관이 없고 전류에 비례한다.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성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성의 종류,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 있었죠. 예, 잘 붙는 철과 같은 것은 뭡니까? 못이 있다고 치면 얘는 강자성이죠. 강하게 붙는. 상자성은 약하게 붙는 거고요. 반자성은 자석을 오히려 밀어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성을 띠는 이유는 바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하죠. 궤도 운동하면서 스핀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운동 때문에 자성을 띠게 되고요. 자, 이때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의한 자기화 방향이 어떠냐 그랬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N극을 가까이 하면 자석은 달라붙어요. 왜? 이쪽 가까운 쪽이 S극이 되죠. 먼 쪽이 N극이 됩니다. 그러면 N극과 S극은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기화 방향을 볼까요? 자, N극에 화살표를 붙이면 이 방향과 이 방향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화 방향은 외부 자기장과 같다. 상자성은 같지만 아주 약하고요.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유지하는 것은 바로 강자성밖에 없었죠.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전자기 유도인데요. 전자기 유도는 바로 건전지 없이, 전원 없이 전류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이 유도 전류가 흐를 조건은 딱 한 가지였죠. 바로 요게 있어야 돼요. 이게 0이 아니면, 즉 자속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요. 자속 공식 여러분 기억합니까? 자속은 바로 자기장의 세기 곱하기 면적이 됐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든지 아니면 단면적이 변하든지, 둘 다 변해도 되고요.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유도 전류가 흐를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자석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변하는 걸까요? S가 변하는 걸까요? 자,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자석이 접근하거나 멀어지면 당연히 이 B가 변하는 거죠. 자,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 어느 방향인가요? 자,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래. 그런데 접근하면 그렇죠. 증가하고요. 멀어지면 감소합니다. 자, 이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요, 바로 이 변화를 싫어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자, 아래로 증가하는 걸 방해하려면 위가 돼야 되겠죠. 반대로 아래로 감소하는 걸 방해하려면 아래 방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윗방향이 되려면, 엄지가 윗방향이 되려면,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런 방향.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 되고요. 자, 반대로 유도 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아래 방향이 되면 이번에는 시계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자, N극이 다가오면 N극을 얘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해요. 그럼 위에가 N극이 돼야 되겠죠? 자, N극이 멀어지는 걸 방해하려면 오히려 잡아당겨야 되니까 S극이 되는. 그러면 자, 반시계, 시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석의 운동을 방해한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하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도 기전력 공식을 얘기해 보면 유도 기전력 공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란 얘기는 자석의 운동이나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의미가 있고요. N은 도선을 한 바퀴 감았지만 많이 감으면 유도 기전력이 많이 생기겠죠. 감은 총 횟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요. 다시 써보면 델타 BS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B가 변하든 S가 변하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시간 동안에 자속이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그래서 자석을 빨리 왔다 갔다 하면 더 많이 변하는 겁니다. 자, 요 공식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 보겠습니다. 자, 네모난 코일이 오른쪽으로 똑같은 속도로 가면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죠? 자, Q를 지날 때는 조금 움직여 보세요. 자, 이미 100% 들어와 있고 100%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 자, P하고 R에서는 이제 자, 유도 전류가 흐를 텐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B가 변하나요? S가 변하나요? 자기장이 변하나요? 면적이 변하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면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자, B는 변하지 않아요. 자기장은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나오고 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즉 시간 동안에 면적이 얼마만큼 변했느냐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기 볼까요? 자, 점점 지금 50%지만 조금 이동시키면 60%가 됩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 들어가는 방향 증가를 도와줘야 돼요? 방해해야 돼요? 방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렇죠.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엄지가 위를 향하니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바로 반시계 방향. 여기는요. 50%였다가 조금 있으면 40%가 됩니다. 그러면 감소를 방해해야 되니까 증가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전류의 세기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생각해 보시면 일정한 속도란 얘기는 10씩 증가하거나 10씩 감소하거나 똑같이 증가하고 감소하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고 안 흐르다가 일정할 겁니다. 자, 이걸 만약에 그래프에서 나타내면 자, 시간과 면적이 나오면요. 자, 점점 면적이 증가하죠? 이렇게 될 거고 면적이 일정하다가 감소하니까 자, 그래프로 따지면 이 값은 x축분의 y 증가량, 즉 기울기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처음에는 플러스죠? 반시계 방향 0입니다. 안 흘러요. 그러다가 마이너스가 됐네. 그럼 여기가 반시계면 여기는 시계 방향이구나.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요. 전류가 들어갈 때 변하지 않습니다. 또 기울기가 0이에요. 전류가 안 흘러요. 기울기가 안 변해요. 그러면 나올 때도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